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MC5V와 레이티드 볼테이지죠. 전격 전압에 대해서 좀 산정을 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MC5V 평시에 우리가 뭐 고장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최소 어디 전압 이상 피레기가 견뎌야 하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개통 최대 전압이다. 그래서 개통 최대 전압이 MC5V가 된다라는 거는 최소한 너희가 양심이 있으면 피레기 너희가 양심이 있으면 개통 최대 전압에는 버텨줘라 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154kV 선로가 있으면 최소한 너희는 한 170kV 정도에는 견뎌야지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MC5V를 들어가기 전에 765, 345 여기 보시죠. 765, 345, 154 그다음 뭐 66, 22, 뭐 22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선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전 계통 쪽에서는 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해당하는 값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고, 배전 계통은 원래 우리나라에 3.3, 6.6 이런 선로들이 있었는데 이 선로들은 현재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배전 계통은 전부 다 22.9 kV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전 계통에서 보면 765, 345, 154 이거는 모두 다 직접 접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66, 22 같은 경우에는 비접지 혹은 피터슨 코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소호 리액터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소호 리액터 방식까지 이제 고려해 준다고 하면은 일선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일선 지락시 건전상 대지 전위가 루트 3배 이상 상승한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면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직접 접지 혹은 비접지를 가정한다 이렇게 저희가 가정을 하고 효력이 MC5V와 레이티드 볼테이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6 그리고 22 같은 경우에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접지 그러니까 접지도 방식이 이렇게 있죠. 직접 접지가 있고, 그리고 무슨 접지가 있죠? 비접지 그리고 소호 리액터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장 접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선 지락을 가정을 해서 MC5V 그리고 전격 전압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이런 사항들은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본 사상이 어떻게 했냐면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은 전위 상승이 일선 지락이 발생을 해도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그리고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전위 상승이 루트 3배, 그리고 소호 리액터 접지 같은 경우에는 전위 상승이 루트 3배 이상, 그리고 고저항은 직접 접지와 비접지 그 어딘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 접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건 거의 없습니다. 이 66랑 22kV는 거의 없습니다. 사라진 추세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긴 합니다. 남아있는 게 있긴 한데 사라지는 추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접지로요. 그 말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기를 절연을 할 때 BIL을 기준으로 해서 절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절연 때문에 절연 비용 자체가 늘어나는 걸 아주 경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차라리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전위 상승을 낮추고 아예 없게끔 하고, 대신에 어떻죠? 대전류를 흐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대전류를 흐르게 해서 지락 보호 개전기를 통해서 저희가 고장 차단하자라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MC5V 레이티드 볼테이지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직접 접지인가 혹은 비접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중성점 다중 접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위 상승 기준으로 하면 직접 접지는 거의 없고, 전위적 상승이 거의 없고, 그 다음 고정 접지, 그 다음 비접지, 그 다음 소호 리액터 접지,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루트 3배 이상, 그리고 비접지는 루트 3배, 그리고 고정 접지는 직접 접지와 비접지 그 어딘가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직접 접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접지는 뭔가요? 그럼 제가 듣기로 유효 접지라는 것도 있던데 그건 또 뭔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접 접지가 뭔지, 유효 접지가 뭔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효 접지라고 하는 거는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건전상 대지 전위가 1.3배 이하가 되는 접지를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접지를 시행을 하면은 대지전위 상승이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건전상의 대지전위 상승이 어떻다 그랬죠?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없다.
그러면은 저희는 유효 접지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궁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뭐가 있었죠? 추석 있었죠. 추석이 있었죠. 그래서 추석 때 보통 저희가 선물들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야, 그래, 우리 추석인데 선물 13,000원 이하로 준비해볼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은 어떻죠? 예,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있는 거죠. 이 10,000원짜리 선물이. 그쵸? 이게 유효 접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효 접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정한 접지 방식을 의미한다기보다 어떤 규정치를 둔 겁니다. 어떤 접지를 시행을 하던 간에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대지 전이 상승을 건전상의 대지 전이 상승을 1.3배 이하로 맞춰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라고 할까요? 제한 혹은 규정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유효 접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접지가 무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한테 남은 건 어떻다는 거죠? 아까 13,000원짜리 선물을 준비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10,000원짜리 선물 세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유효 접지 1.3배 이하로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어떤 접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만족시키는 접지는 직접 접지밖에 없다는 거죠. 직접 접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야 그래 유효 접지 해봐 라고 하는 거는 직접 접지 해봐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의미가 다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직접 접지라고 하는 것은 접지하는 진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MC 오브의 최소 조건은 이런 어떤 전압이 견뎌야 하느냐에 대한 최소 조건은 개통 최대 전압을 견뎌라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걸 가정을 해봅시다. 비접지 방식은 이제 조금 뒤로 빼두고 직접 접지, 그리고 중성점 다중 접지, 이것도 직접 접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선 지락이 났을 때 우리가 765, 345, 154, 투투나인 같은 경우에는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거의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154kV를 쓴다면 그래 너희 피력이 170kV 정도만 견뎌줘, 충분해 라는 것이죠. 그리고 765kV를 쓴다, 예를 들어 800kV 정도로만 견뎌줘도 우리 충분해 라는 겁니다. 그쵸?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두 개는 너무 어떻죠?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 우리 좀 여유를 좀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피력이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기기 다 망가지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경우에 1번 요거 보이시죠? 요 박스, 요 박스와 요 이제 2번 박스의 경우에 개통 최대 전압이 이론상 MC5B에 충족하긴 하죠. 그렇죠? 왜? 일선 지락 시도 전이 상승이 거의 없으므로.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죠? TOV 커브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OV라고 하는 거는 임펄스 파형과는 달리 볼테이지 값이 어떻죠? 완만하죠. 하지만 임펄스는 아주 큰 값을 이렇게 걷게 되죠. 하지만 이 지속시간 T는 아주 짧은 거죠. 아주 짧다. 그리고 이 TOV 같은 경우에는 임펄스 파형에 비해서 아주 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OV 커브를 선정할 때 이런 전이 크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OV 커브의 이런 X축을 보시면 이거는 T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 아래에 TOV가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TOV 커브를 선정을 할 때 X축에 T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Y축은 일선 지락 발생 시 개통 최대 전압보다 몇 배가 더 상승을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점에 위치를 했다고 칩시다. 이 점. 내가 피력을 선정할 때 이 점이 있다. 이 말은 지금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1.4배입니다. 그리고 이 X축을 보면 여기는 1초가 되겠죠.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 피력이는 일선 지락 발생 시 개통 최대 전압 1.4배 이하를 1초 이내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초에 대한 이런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초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1초. 1초는 견뎌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럼 10초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0.1초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있는데 이게 바로 추천값입니다. 추천값. 규정에서 IEC라는 그런 단체에서 1초를 추천을 했습니다. 1초. 이 말은 즉슨 너희 1초 이내에 지락, 고장, 사고를 차단해야겠지라는 말입니다. 차단해야겠지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값을 추천합니다.
요 라인에 있는 이 값,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유효 접지 같은 경우에는 전이 상승이 어떻다 그랬죠? 거의 없다 그랬죠. 거의 한 이 라인 정도 잘 봐줘봤자 한 요 라인 정도 이렇게 올 겁니다. 일선절하게 발생해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죠? 보수적으로 이 사이의 값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라인에 있는 값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충분히 보수적으로 피레기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전이 상승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피레기는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떻죠? 예를 들어서 1.2배라고 합시다. 1.2배까지는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죠? 충분한 값이는 거죠. 피레기 입장에서는요.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저희 MC OV 값과 레이티드 볼테이지 전격 잔압 선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원래 공칭 전압이 765 같은 경우에 이 800만 견뎌도 되는데 우리가 혹시나 모를 불안감이 들어서 1.108배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규정된 값입니다. 규정된 값. 그리고 이 규정된 값에다가 우리가 루트 3을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뭐라고 하죠? 1.108에다가 우리가 루트 3으로 나눠준 값이 바로 접지 계수입니다. 이걸 보통 알파라고 합니다.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800에다가 1.108배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오게 되죠? 이 정도 오게 되죠. 그래서 1.108배가 이 위치에 이렇게 오게 된다. 그래서 평시에 피레기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1.05배, 이 1.05배는 어떤 값이냐면 고조파가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전이 상승분까지 고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조파가 없다고 하면 이 1.05배는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봤더니 537kV 정도의 상전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레이티드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 800을 견뎌야 하고 거기에 1.108배,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에 1.15배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고조파랑 관계는 없는 값이고요. 이거는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선 지락 위에 다른 어떤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세이프티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일선 지락 위에 다른 요인 때문에 또 전이 상승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고 이런 노파심에 의해서 1.15배 정도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 세이프티 마진 같은 경우에는 한 1.04에서 보통 한 1.15배 정도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루트 3으로 나눠준다. 그리고 1.108과 루트 3을 나눠주게 되면 이게보다 접지계수 알파고 이 1.15배를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베타라고 우리가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800 같은 경우에는 개통의 최대 전압이다. 이것이 바로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랬더니 588kV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통 최대 전압 구할 때 공칭 전압에다가 1.15배 해주고 1.1로 나누면 공칭 전압이 개통 최대 전압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논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비슷한 게 612 정도 킬로볼트로 내선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피레기 전격 전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전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345kV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362 개통 최대 전압 여기에 1.16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TOV 컵에서 이 정도가 오게 되겠죠. 1.16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6배를 해주게 되고 고조파 고려를 해주고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254kV 정도가 평시에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최대치를 선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레이티드 볼테이지 362에다가 1.16 곱하기 1.15 곱하기 1 나누기 루트 3을 해줬다. 그래서 279kV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내선 규정에서 선정을 해줄 때는 어떻다? 288kV로 선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변전소에서 쓰는 값입니다. 변전소에서 쓰는 값.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154 이것도 마찬가지죠. 170 개통 최대 전압 그리고 1.3 어디죠? 유효 접지의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여기 이 정도에서 우리가 값을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0에다가 1.3을 곱해주고 고조파 관련 계수 1.05 여기에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134 정도가 MC5B 값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134 같은 경우 이제 537, 254, 134 같은 경우에 어떻죠? 우리가 상전압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154 전압 같은 경우에 약 89kV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상전압이죠. 그러면 여유를 충분히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345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345 같은 경우에 상전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한 200kV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죠? MC5B 우리가 최대한 견딜 수 있는 값을 어디까지 설정을 해줬죠? 254까지 설정을 해준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평시에도 충분히 피레기가 TOV 뿐만 아니라 개통 최대 전압에도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154kV 전격 전압 같은 경우에 170에다가 1.3 곱하기 1.15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줬더니 147kV가 됐고 우리가 결정을 해줄 때 제가 138로 했는데 144 이렇게 변전소에서 144kV 정도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안시 기준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보다 그냥 144 써도 뭐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66이나 이제 22k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접지를 가정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6 같은 경우에 개통 최대 전압은 72가 되고 우리가 어떻죠?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비접지일 경우에 루트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고주파 관련계수 1.0으로 곱해주고 루트 3으로 나눈다. 그러면 약 76kV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상전압이 최대한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 같은 경우에는 72에다가 루트 3 여기에 1.15 나누기 루트 3을 해주게 되면 약 한 83kV 정도가 전격 전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성 규정에는 변전소죠. 이것도 75kV 정도를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kV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비접지를 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1.05배 여기에 루트 3로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25kV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계산한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책도 있는데 이 식 자체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산값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전소에서 당연히 24kV를 전격 전압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9kV의 투투나이죠. 이 경우에는 25.8 여기에다가 1.2배를 해주게 되고 1.05배 고주파 관련계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가 바로 여기에 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3을 나눠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19kV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전격 전압 같은 경우에 1.2, 1.15배 똑같죠.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3 하면 21kV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조금 규정이 다른데요.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21kV를 쓰게 되고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18kV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칭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개통 최대 전압을 여기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통 최대 전압.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직접 접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선 지락이 발생을 해도 전위 상승이 거의 없다. 그래서 개통 최대 전압을 MC5B로 맞춰줘도 괜찮을성 싶지만 우리가 혹시나 모를 그런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확실하게 유효 접지까지 가정을 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호를 하자라는 목적에서 개통 최대 전압보다 좀 더 높은 값 결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산정하는데 고려되는 게 바로 뭐다? TOV 커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보호를 하게 되면 충분히 안심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피레기 구비조건이죠. 피레기 구비조건. 구비조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이 말이 무엇이죠? 바로 TOV 컵까지 고려를 해서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을 높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무리 높아도 파형 자체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절대로 TOV 커브 위쪽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히 방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방전 개시 전압을 그냥 높게 맞는 것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 말의 뉘앙스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A, B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둘 중에 어떤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너 좋아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 눈 높아. 이 말은 뭐죠? 만나기 싫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이란 말은 내가 방전을 하긴 해줘야 되는데 높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상용주파 개시 전압을 만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상용주파 전압이란 우리가 뭘 말한다? 우리가 개통상 전압 거기에 우리가 일선 지락시 TOV까지 고려를 한 이걸 바로 상용주파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유효 접지 조건이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효 접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우리가 뭐 이런 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비를 통해서 뭔가를 유효 접지를 결정을 한다. 조건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래프까지 철저히 다 그려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